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화사입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문학 공부 어떡하냐고 질문해서 이제 답변 찍었고, 또 비문학 공부 어떡하냐고 또 질문하셔서 답변을 찍었고. 죄송한데 누가 질문하신 건가요? 네티즌들이. 네가 질문 안 하니까 할게요. 비문학 찍었고, 지금 이제 문법 공부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문법 공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문학 공부와 비문학 공부하고 문법 공부의 차이가 조금씩 있으니까. 근데 국어하고 차이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국어는 한 줄 정리나 줄거리나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특징을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두세 줄로 압축 정리해서 암기를 하면 빠르게 쉽게 되고, 비문학은 이제 풀이하는 방법, 비문학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되는데, 문법은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고전 문법, 현대 문법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딱 기본적으로 딱 시스템에 맞게 공부를 쭉 하시면 문제를 풀어갖고 정리를 해버리면 기본적인 아주 쉬운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용어 정의만, 그 문법에 나와 있는 용어 정의만 딱 되면 사례를 기억해서 그 용어와 관련된 용어의 현상이 이 사례구나, 사례를 보고 이 용어의 현상을 떠올릴 수 있으면, 뭐라고요? 사례를 보고 이 용어의 현상을 떠올릴 수 있으면 충분히 문법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고서 용어를 떠올리라 하는 이유는, 용어나 개념을 떠올린 다음에 사례를 딱 이렇게 하나하나 외워도 상관없는데, 사례를 보고 파악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하게 적용을 연습하라는 뜻입니다. 고전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정리된 게 이제 자세히 정리된 건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깊이 있게 공부하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고전을 공부해야 될 게 그 흐름, 고전 문법이 예를 들어서 뭐 고대에서, 그 다음에 중세에서, 그 다음에 근대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의 특징들을 공부를 하다가 이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대는 예시의 종류들을 많이 외우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점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라는 게 나오고, 교과서를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강좌를, 그 구절을 하나하나 뽑아 봐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 한글 맞춤법 규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녹화를 해놨고, 고전 문법도 두 파트로 나누어서 녹화를 해놨고, 현대 문법도 녹화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동영상에. 저렇게 문법을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기본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국어 문법의 특징은 이렇죠. 공부법 어떻게 하느냐, 교과서를 먼저 읽고 거기에서 뭐 좋은 법칙이 뭐고 모음 조화가 뭐고 하는 개념을 익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으로 이게 한꺼번에 이 문법을 쭉 연강으로 한 90분짜리, 2시간짜리, 1시간짜리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동영상을 보셔서 이 개념을 어떤 식으로 흐름을 설명하는가 하는 연결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고전 문법과 현대 문법의 기본 프린트나 정리된 거를 기출부에서 검색을 해서 찾으신 다음에 그 정리된 거를 여러 번 반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서 적용을 하고,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오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오답 이렇게 해설을 문제에 써놓기도 하는데,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항상 이 해설의 핵심을 뭐 때문에 틀렸는지 이 기본 노트에다가 확인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틀리는 부분들은 정서에서 쓰고 반복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 이 기본 노트에서 자기가 자주 틀리는 것들을 핵심 정리로 해서 따로 카드 같은 데다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여기 카드에 기본 내용을 정리하고 틀린 걸 여기다가 예시를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예시가 다 되는 단어나 현상들을, 이 예시를 보고서 이 기본 현상을 떠올리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말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시험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렇게 고전의 흐름이라든가 한글 맞춤법의 규정의 흐름을 읽어보시고 교과서의 개념들을 현상들을 이해하신 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서 동영상 찾아보시고 기출부에서 현대문법과 고전문법 정리한 파일을 찾아서 반복해서 읽으시다가 이제 핵심은 이 문제를 얼마나 푸느냐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적용하는 거를 여기서 기본 노트나 동영상 개념에서 끝내기 때문에 문법 자체의 시험 점수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틀려 보시더라도 이렇게 틀린 상황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오답 정리해서 확인 체크하는데 핵심은 이 기본 노트에다 틀린 거를 문제뿐만 아니라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노트에다 체크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 기본 노트의 예시들을 보고 원리를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느냐고. 그랬을 때 심화해서 이렇게 틀릴 때는 이렇게 카드형으로 정리만 하게 되면 문법 노트를 충분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다시 마지막으로 자료는 이거는 교과서 보시면 되고요. 문법 교과서가 다 있습니다.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사시면 되고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찾아서 문법, 통사론, 품사론 뭐 아니면 이렇게 국어 문법 이렇게 쳐가지고 짧게 설명된 거 말고 한 번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길게 설명된 거를 끊어서 보시면서 전체 흐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비에서 기본 노트 찾아가지고 기본 노트에다가 읽어가면서 이 틀린 문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기출문제, 문법 기출문제 있는 것도 있고 문법 부분만 찾아서 푼 다음에 오답을 해설을 문제에 쓰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본 노트에다 꼭 쓰셔야 된다고. 형광펜으로 체크해야 된다고. 내 여기서 틀렸다고. 그래서 그 기본 노트에 있는 다른 예시를 보고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두 분 뭐 지금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로. 거꾸로. 예시를 확인한 다음에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도 자주 틀리는 게 있으면 이렇게 카드형으로 핵심 요약 노트만 하면 됩니다. 그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 고전 글쎄요 강의 동영상 보는데 뭐 2시간 하고 그거를 정리하는데 2시간.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고 그러는데 한 4시간, 6시간. 뭐 이 정도 걸릴 것 같고요. 현대문법이요. 한국맞춤법 통일한 3시간, 현대 기본문법 하는데 한 4시간. 이제 문제 푸는데 이거는 한 6시간, 이렇게 뭐 15시간. 이거는 12시간. 그 다음에 이게 기본 노트에다 정리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한 3시간 정도. 그러면 전부 다 15, 12, 3 하니까 30. 그러니까 그 핵심 노트에다 정리하고 카드 만들고 그러면 한 40시간에서 50시간. 넉넉 잡고 잡으면 뭐 50시간 정도 걸리면 얼마나 걸릴까요? 예를 들어서 50시간이면 2시간씩 수업을 한다고 치면 몇 번 걸리죠? 25번. 25번이니까 뭐 5회씩 하면 5달. 그죠? 8회씩을 수업을 학원에서 보통 많이 하니까 8회씩 하면 3, 8, 24, 3달 정도가 걸립니다. 3달. 그러니까 3달 정도를 투자를 하면 완벽하게 고등학교 문법을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을 만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자, 결국은 뭐 하라고요? 문제까지 풀어야 된다고. 수학하고 똑같아서. 공식을 알아도 그걸 사례를 통해서 적용해서 이 공식을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문법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해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